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만나면서 원팀으로 가나 싶었는데요. 홍 의원의 공천 요구가 알려지며 오히려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진행 김용남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선대본 합류 조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먼저 종로와 대구 중랑구에 전략 공천을 요구했는데 홍 의원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홍준표 의원께서 좋은 사람들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라는 취지로 추천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만약에 어떤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선대위에 합류하는 조건 내지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서 예. 공천을 찍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했다면 예. 그건 매우 부적절하죠.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치적 자기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천이냐 요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예. 일단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요구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만약에 정말 요구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요구였다면 당연히 부적절하죠. 예. 구태일 뿐만 아니라 없어져야 할 악습이죠. 근데 어제 비공개 회동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언론으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글쎄요, 그게 윤석열 후보가 다른 분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 그렇죠? 얘기 예.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을까? 그게 또 공천이라는 것이 항상 당내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좀 뭐랄까요, 흘린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예. 뿐입니다. 일단 그러면 김 전 의원님도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예. 근데 홍 의원이 오늘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다니 방자하다.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후보하고 단둘이 나눈 얘기라면 그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 자기가 후보하고 무슨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이해하기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전략 공천 이야기는 오늘 나왔던 얘기고요. 그 전에는 처가비리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면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는 후보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선언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모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죄를 주장하는데 엄단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요. 예. 그리고 처가가 됐던 처가가 아닌 제3자가 됐던 법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결과가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대국민 선언 형태로 말하는 거는 모양새가 조금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김 전 의원이 보시기에도 그 윤 후보가 아마 선언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적절한 기회에 예. 처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장모 분이 지금 변호인이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본인 주장을 할 거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나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정도는 밝힐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대국민 선언이라는 어떤 거창한 형태로 밝히는 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처가 문제 아내가 그 이야기했던 녹취록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무속 이야기 또 뭐 도사 이야기 그러면서 캠프에 무슨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번졌는데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또 공공연하게 그 윤 후보가 나한테 여러 가지 물어서 신천지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게 윤 후보가 건진법사 말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려한 거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은 또 고발까지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민주당이 사실은 엄청나게 말을 부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압수수색이 그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을 때 주요 범죄 사실이 방역 방해 혐의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나중에 그 방역 방해 행위 부분은 1심, 2심 연달아서 다 처음부터 무죄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범죄 구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구성이 잘 안 되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했다면 법률가인 검찰에서 그거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겠죠. 물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교비 횡령 부분으로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예. 자금 추적 결과에 따라서 애초에 2020년 2월인가요? 그 초창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을 때는 방역 방해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법률적 그리고 증거 판단에서 이루어진 영장 기각을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무속인 쪽으로 소위 엮어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럼 건진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의 영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요. 예.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선거판에 흔히 과장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선거 끝나면 그런 얘기 많이 돌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내가 누구 만들었다 예. 뭐 이런 투의 얘기를 예.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수만 명은 선거 끝나고 나올 텐데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혹시 캠프 있을 때 건진법사라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전혀 못 봤는데. 전혀 본 적이 없고 예. 네. 다만 어쨌든 뭐 건진법사, 무정스님, 뭐 정법도사, 왕자 논란 끊임없이 후보 주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좋은 효과는 아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무속 쪽하고 후보를 연결시키려는 작업들을 과거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선거 때마다 뭐 이 비슷한 얘기는 그 소문으로 돌긴 많이 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악영향을 끼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서 과대 포장을 하고 있겠죠.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텐데 네. 그 나름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되는 전략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그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글쎄 뭐 어떤 그런 비리 관련 의혹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예. 상대 후보하고는요. 예.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김건희 씨 미투 관련 발언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면서 여당에서는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김지은 씨가 그 김건희 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여성단체에도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외부에 발설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녹음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사적 수다 수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공중파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지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죠. 물론 그
발언 내용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이게 많은 국민들께 퍼져나갔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소위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라는 분들이요. 예. 이게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사건이 났을 때는 글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란 측면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남성들에 대해서 별로 비난하는 걸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여성 운동을 하시는 건지 정치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적 비판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채 50일도 남지 않은 사안인데 선거 때마다 사실은 단일화 이슈는 언제든 있어 왔습니다. 쭉 네. 있어 왔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늘 50일 전에는 뭐 구체적으로 협상이 들어갔었었는데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구도가 그러면 3자나 4자 구도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구정을 앞둔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과반수를 훨씬 넘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꼭 정권 교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국민의 열망에 호응하는 취지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까지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안 합치게 되면 어쨌든 무조건 이긴다고 나오니까 네. 그 마지막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여론으로 압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점점 단일화에 대한 그 압박 수준이 높아가겠죠. 예. 그리고 정치인이라면은 그런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물밑 접촉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원님 판단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정 전부터는 시작해야 보통 단일화가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15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 작업이 그러다 보면 다음 달 중순에 있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단일화가 끝나면 가장 아이디어할 것 같고요. 아니면 2월 하순까지라도 단일화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